미공군 기술이전 요청. 한국 단칼 거절. KF-21 국산인데 또 미국 통제받았다. 결국 한국형 엔진 교체 비행 대성공.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 지난달 28일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업장에서 중앙동체와 주 날개의 첫 결합이 이뤄졌다. 최첨단 국산 전투기 생산의 가장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앞으로 이 기틀에 수많은 항공전 자장비가 채워져 완성될 예정이다. K사업장에서 진행되는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 제작 과정을 매일경제가 국내 언론 처음으로 취재했다. KF-21 보람에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도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결과물이다. 한국 공군의 노후 전투기 F-4 팬텀 F-5 제공호를 대체할 초음속 전투기로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에 바짝 다가선 4.5세대다. 투입 예산만 8조 원이 넘는다. 2026년 9월 예정대로 완성돼 공군에 인도되면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이 된다. 첨단 전투기 제조 역량은 K방산 도약의 발판이다. 1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을 향한 K방산의 첨단 전투기 수출 가능성이 엿보인다. KF-21 보람의 양산 1호기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시제기, 시험평가용 기체를 통한 시행착오와 인간 한계를 넘나드는 시험비행이 밑거름이 됐다. 지난 10일 사업장을 찾았을 때 K는 사천 사업장에 인접한 공군제 3훈련 비행단 장병들과 함께 KF-21 시제기 시험비행이 한창이었다. 시험비행 1000소티, 비행 횟수를 지난달 말 무사고로 이뤄냈다. 노즈만 방위사업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시험비행은 기체를 한계치까지 몰아봐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내년까지 계획한 시험비행 2000소티의 최종 결과물이 양산 1호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F-21 양산 1호기 동체는 작업대에 세워져 거치돼 있었다. 이상희 K항공기생산실장은 동체가 바닥에 있으면 누워서 불편한 자세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이라며 리벳과 볼트용 구멍 뚫는 작업은 자동화됐지만 정확한 작업을 위해 드릴의 속도와 강도를 극도로 예민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체에 결합된 주익은 탄소 섬유를 80겹 압착해 만들었다. 생산 라인에는 시제기 2대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기체에는 주황색 선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시험 비행을 할 때 기체에서 발생하는 압력과 진동을 측정하는 센서를 연결한 선이다. 이 실장은 시제기 6대를 만들었는데 외형이 조금씩 다르다며 시험 비행을 통해 최종 형상을 설계해 제작되는 것이 양산 1호기라고 말했다. 항공모함 스텔스기 다 띄웠다. 중. 트럼프의 무력 과시 속내.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 후둥조선소에서 오색빛깔의 연기가 퍼졌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차세대 강습 상륙함 스촨함의 진수를 축하하는 폭죽이었다. 중국 국영 중국중앙방송은 스촨함은 강습 상륙함으로선 세계 최초로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장착하고 들어온 무인기를 함재기로 탑재했다며 작전 능력이 경항공모함에 견줄만하다고 자랑했다. 전날 중국 소셜미디어에 신형 항공기가 스촨성 청두 상공을 비행한 영상이 공개됐다. 삼각 형상의 꼬리 날개가 없는 영락없는 스텔스 전투기의 모습이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들은 중국의 차세대, 6세대, 전투기 J-36으로 추정되는 기체가 시험 비행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최첨단 무기 공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신형 군함과 스텔스 전투기, 극초음속 드론 등을 잇따라 과시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선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압박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란 풀이가 나온다. 중국의 무기 공개 행보는 지난해 11월 트럼프의 대선 승리 후 본격화됐다.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인민의 방구는 같은 달 18일부터 보름간 황해와 보아이만에서 최신 항모 푸젠함의 5차 시험 항해를 벌였다. 이때 제2-15T 전투기의 착륙 및 사출 시험이 실시된 정황도 포착됐다. 2022년 6월 진수된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 건조한 첫 사출형 항모다. 12호 항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이 채택한 스키점프대 방식과 달리 항모 갑판의 전자석 반발력으로 항공기를 쏘는 이말즈를 갖췄다.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항공기를 띄울 수 있어 무장 능력과 작전 반경이 더 크다. 현재 이말스를 장착한 항모는 미 해군의 제럴드 포드함이 유일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푸젠함이 2026년쯤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11월 광동성 주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 주하이 에어쇼에서도 미국을 겨냥한 최첨단 무기가 공개됐다. 푸젠함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제2-35와 중국 최초의 전자전 전투기 제2-15D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제2-35는 중국이 미국의 F-35 대항마 격으로 내놓은 5세대 전투기다. 미 해군의 E-18g 전자전기에 대응하는 제2-15D는 적의 레이더, 통신망 등을 교란하는 전자장비를 갖췄다. 최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이런 제2-15D가 산둥함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중국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불리는 훔치-19 지대공 미사일, 스텔스 무인 공격기 레인보우 7 등이 주하이 에어쇼에서 선보였다. 미국도 갖지 못한 최신 전력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 군사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중국 과학원은 지난달 16일 MD-19와 MD-21, 코드명 MD-2로 알려진 극초음속 드론 기종의 시험 가동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선 이중 MD-19가 초음속 비행을 마친 뒤 활주로에 착륙하는 모습이 나온다. 홍콩 성도일보는 극초음속 드론이 착륙에 성공한 건 세계 최초라며 기뢰용으로 수고 파괴되는 기존 드론과 달리 재사용이 가능해 초음속 기술 연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음속의 5배, 마하5 이상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드론은 요격이 어려워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란 평가를 받는다. 정찰 감시용은 물론 미사일 대용으로도 쓸 수 있다. 또 MD-19는 유인 항공기와 무인 전투기, 고고도 풍선 등에서 발사해 비행할 수도 있다. 트럼프 2기 출범이 중국의 무기 공개 시기를 앞당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에서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미군의 해외 개입은 꺼리고 있다. 이런 트럼프에 중국이 군사적 엄포를 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대만의 안보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은 트럼프 취임 전에 대만 해협 등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미 동맹국의 이른바 제1도련선이 자신들이 통제하는 레드라인, 한계선, 이란 것을 명확히 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도련선은 태평양의 섬을 이은 가상의 방어선이다. 중국은 제1도련선, 규슈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물라카에어 바깥으로 미국을 몰아내고 2030년까지 이도련선, 오가사와라 제도 감사이 판파푸아 뉴기니 2050년에는 3도련선, 알류 산열도와 뉴질랜드까지 재해권을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달 8에서 11일 대만 주변 해상에서 1996년 3차 대만 해협 위기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벌였는데, 이때 제1도련선에도 대규모의 군함을 배치했다. 미 펜실바니아대의 산하국제문제 연구소인 페리월드 하우스의 토머스 셰턱 선임연구원은 이번 군사훈련은 과거처럼 대만을 포위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제1도련선까지 아울렀다며, 중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트럼프 2기의 중국의 군사적 능력이 트럼프 1기 시절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중국의 전력을 주시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핵탄두 수를 600여 개로 추산하고 2030년까지 10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공군력에 대해선 무인항공 체계가 미국 수준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재래식 및 핵탄두를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발전을 이뤘다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의 해군 규모는 세계 최대다. 2030년까지 435척의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할 전망이다.